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7일 여의도 펀드베이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이 계속 마이너스 몇 도에서 영상 2도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주는 큰 변화 없이 이대로 갈 것 같고 다음 주부터 기온이 좀 약간 풀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새벽과 저녁은 매우 쌀쌀한 낮은 좀 괜찮은 좀 좋은 그런 모습.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감기가 목을 많이 이제 공격하죠. 편도를 많이 공격하는데 상당히 얼굴이 반쪽되신 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시고 마스크들 꼭 좀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본격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 28일 오늘부터 이제 아마 테슬라인가요? 네, 애플, 테슬라, 메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29일 날은 슈퍼죠. 네, 중요한 것들이 있고 우리 SK 하이닉스가 29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 이번 주 내내 상당한 실적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뻥치고 올라온 거죠. 일단 29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싱가포르 투자를 하면서 6%, 7%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러한 것들의 에스컬레이션 서로 상승으로 묶이며 오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리딩할 것 같다. 그러면 돈이 코스닥으로 좀 몰린 듯한 느낌이 최근에 있었는데 코스닥, 코스피가 함께 가는 코스피는 대형 우량주들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고 코스닥은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끌고 가고 이러한 시장의 특징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좀 유리한 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코스닥 150 ETF, 네, 150 ETF를 강력히 추천하죠. 네, 저는 이제 몰랐는데 레버리지를 살려면은 따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네, 이거 참 머리 아프네요. 왜 그런 불필요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두는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시장은 새로운 리더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뭔가 새로운 리더가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에 새로운 리더가 나와야 시장이 1000에서 20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3000은 저는 모르겠어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2000까지는 들고 가자. 그러려면 레버리지 ETF가 필요한데 레버리지 ETF는 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들은 이제 펀드를 아무거나 다 살 수 있지만 이 또 개인들은 그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적 시즌, 코스닥에 대한 방점, 또 코스피가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 또 새로운 시장의 리더를 찾는 거, 이게 시장의 큰 투자 포인트다. 당분간 이번 주는 1월 말까지는 실적 시즌이다. 네, 실적 시즌. 실적이 살짝 엇갈리거나 빗갈리면은 나락으로 가는 거죠.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20% 가까이 빠지던데 조심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마이너스 0.84, 나스닥은 플러스 1.01, S&P 500은 플러스 0.49. 오늘 제가 다우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이걸 또 보려고 봤더니 유나이트 헬스케어 그룹이 19.89, 20% 이상 빠지면서 오늘 우리 다우지수 하락의 주범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은 크게 빠지거나 또 크게 오르는 종목은 없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오늘 다우지수 하락의 온흉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3대 지수 한번 봅시다. 3대 지수 혼자라고 그랬죠? 네, 실적 기대의 빅테크 강세. 실적 기대의 빅테크.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르는 모습. 미국 내년에 메디케어 지급액을 사실상 통계로 0.3%가 상승했나요? 네, 시장은 5점 몇 프로인데 보험주가 동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네, 유나이티드 헬스 10년 만에 매출의 역성장 전망에 20% 가까이 하락을 했다. 정확한 이름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죠. 네. 네, 월스트리트, 한국, 미국 IT 기업 규제 말라, 관세 20% 인상 배경. 얼마 전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제이드 벤슨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쿠팡을 탈퇴를 했는데 저는 쿠팡에 이제 축구하고 SNL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탈퇴를 했는데 뭔가 제재는 필요치 않습니까? 네, 너무 화가 나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 미국의 간섭
그리고 한국을 돈줄만 생각하는 그 리더의 모습은 좀 역겹기까지 합니다. 미국 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84.5, 12년 만에 최저. 네, 컨퍼런스 보드 약 90을 넘는 예상을 했었는데 84.5로 상당히 낮게 나오면서 시장의 신뢰감을 좀 상실하는 모습. ADP 최근 4주간 민간 고용이 둔화됐다. 주당 평균 7,750명밖에 증가하지 않는 모습. 10,000명 이상은 증가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주가는 초반 약세를 딛고 실적 예상 빅테크하고 다음에 IT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몇 년간의 코스닥인데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때 이제 코스닥이 올라온 거죠. 여기를 이제 뚫고 가는데 그때 이제 1000을 넘었었는데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일단은 뭐 2000까지는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려면 ETF가 필요한 거. 지수 ETF가 가장 일단 좋죠. 지수 ETF 150, 코스닥 150 ETF. 저는 뭐 며칠 전에도 레버리지 하면 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살만합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팅을 해야죠. 죽더라도 지금 돈 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만 소외되면 머리 아프죠. 네. S&P 500은 여전히 뭐 살짝 끝이 묻어지는 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상승해서 내려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상승 탄력이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면서 각도가 죽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셀은 굉장히 좋죠. 네, 중소형주, 미국도 중소형주가 좋다고 제가 여러 번 소형주죠. 소형주가 좋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한국 시장에도 전이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마이너스 0.8, 달러 약세가 너무 선명하게 그래프에서 나타나죠. 달러가 약세됐을 때 원화와 엔화, 그다음 이머징 통화들이 강세로 돌아서는데 이럴 때 돈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좀 힘에 붙여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쪽으로 좀 턴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국내 주식이나 이머징, 브라질 같이 원자재 수출하는 기업들은 나쁠 것 같잖아요. 브라질 ETF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원달러도 0.49% 하락해서 1438원까지 강세의 모습으로 원화가 반락을 하고 있죠. 네, 엔달러도 1.36엔 하락하며 152.80엔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WTI는 3.17% 하락 상승했네요. 62.55달러. 오늘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돌아서는 이유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유전주 댕기즈 유전이라고 있는데 댕기즈 유전 가동 중단 여파와 임급 파이프라인 관련 드론 피격 등 기술적 문제가 겹치며 시장 공급 불안을 높였다. 카자흐스탄 공급 이슈, 미국 이란의 긴장 고조,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겨울 폭풍, 기록적인 한파과 생산 차질, 기록적인 한파가 있는 미국 전역을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이 기록적인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텍사스 및 걸프만 인근 정유시설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내 원유 재고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여기다가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를 유가로 사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Q가 올라가야 되죠. 네, 금 가격도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0.04% 하락. 은이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107.50, 6.87%나 하락하는 모습.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573, 1.7bp 하락을 했는데 10년짜리는 4.23이 2.8bp 상승. 네, 오늘 금리는 뭐 크게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파벳은 플러스 0.67, 335.5달러, 테슬라는 0.96, 431달러, 엔비디아는 1.39% 상승 189.06. 근데 어제 이제 후배랑 스터디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해가지고 둘이 이제 좀 아규를 했는데 언쟁이 아규를 했는데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죠. 근데 후배는 엔비디아가 뭐 베라 루빈 GPU가 다시 제품이 나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신선하지 않는 횟감이다 이런 식으로 일가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그렇진 않다 상당히 또 좋게 보는 면이 있는데 그 재밌는 토론이 됐습니다.
네, 오라클은 마이너스 4.52% 하락. 네, 큰일입니다. 174달러인데 이걸 팔아야 되나? 이거 버텨야 되는데 또 바닥까지 왔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오늘 오라클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결국 추가 부채를 은폐했다는 그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붙은 거죠. 채권자들은 오라클이 오픈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백억 달러의 추가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용 등급 우려도, 네, 오라클의 재무건전에서 정급은 투기금 등급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불안감, 네, 얼마 전에 단기부채가 1,100억 달러지 약 146조 이상으로 급증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주가의 압박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결정을 내야 되는데 머리가 좀 아프네요. 200달러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네, 브로드컴은 2.19% 상승, 팔란티아는 1.2% 하락, 네, 애플은 1.66% 상승. 네, 오늘 마이크론이 뭐 대박이었죠. 네, 마이크론이 상승한 이유를 한번 보면 마이크론이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죠. 공격적 확장이다.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의 차세대 웨이퍼 제조 기술 건설하기 위해서 240억 달러, 약 3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신규 수요에 대한 대응이죠. 여기에서 램 리서치 이런 반도체 장비주가 수요의 선행지표인데 이들도 좋은 거죠. 마이크론 대규모 투자는 곧바로 반도체 장비 업체는 램 리서치와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수혜로 이어졌다. 장비주의 동반 상승, 또 곧 있으면 실적 발표 기대감 이런 것들로 램 리서치하고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이 상승하는 모습, 모두 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싱가포르 투자 24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좋은 효과이다. 선한 영향력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3일 박살났던 인텔이 오늘은 반등해서 올라왔네요. 3.35% 상승 43.92. 네,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 생각은. 네, 그래서 인텔은 다시 50달러까지 트라이 할 걸 보고 있어서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TSMC는 2.19% 상승, 샌디스크는 2.79, 2.5%. 아침에 장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29일에 실적 발표죠.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 모습이 있는데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되고 다시 좀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 1000달러까지는 뭐 찍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샌디스크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네, 인라인일이 마이너스 1.84. 네. 노버노디스크도 오늘 마이너스 1.64. 뭐 메디케어, 오바마 메디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집어넣지 않겠다, 많이 넣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작년 비해서 동결을 하니까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BTC는 0.56% 상승, 88,489 비트코인, 이더도 오늘 2.3% 상승했습니다. 뉴스케어 파워 어제 박살이 난 오늘 살짝 올라왔네요. 3.83, 19.1, 20달러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게 뉴스케어 파워입니다. 오클로드 4.21% 상승 85달러. 코이버가 오늘 엄청 상승했네요. 네,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는 5% 정도 상승을 하다 끝났는데 오늘 13.61%나 크게 상승하면서 하루 더 있다가 반영되는 모습이네요. 아이온큐 6.58, 어제 박살난 오늘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 리게티 2.67. 네, 로켓랩도 이제 로켓 뭔가 실패했다 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제 좀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로켓랩 6.99% 상승. 네, 대규모 정부 계약에 실직 가시화가 있었다. 실질적인 매출 백로그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로켓랩이 미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의 대형 계약 및 중형 로켓 뉴트론의 2020년 대비 임박이 호조를 작용했다. 최근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이 목표 주가를 대체로 올렸죠. 또 플래닛앱스도 최근 스웨덴군과 9급 규모의 단연 위성 서비스 계약을 체결. 정부 및 정부기업 수혜가 확인되면서 우주판 사스 모델의 수익성이 부각됐다. 구독료를 받는 게 사스 모형이죠. 지정학적 이익과 우주 플러스 AI 트렌드가 동사들의 가격을 올리는 이유이다. 이렇게 보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이 각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우주를 핵심 방어 수단으로 인식. 위성 영상 및 신속 발사 서비스 가치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실시간 데이터 제공이 중요한 자국을 지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사이더스 스페이도 5% 상승, 플래닛랩스는 9.41%나 상승했네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플래닛랩스 여전히 추천하죠. 몇 달러? 50달러. 목표는 50달러이죠. 네.
네, 수급 한번 봅시다. 네, 외국인들은 어제 코스피에서 8,448을 샀네요. 전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1,113억을 팔고, 네, 외국인과 개인은 팔고, 금융투자가 샀다. 이 말은 뭐가 샀냐면 ETF가 샀다는 거예요. 네, 네, 금융투자는 ETF가 샀다. 그래서 코스피 150 ETF에 들어간 종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은 외국인들은 3,178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자금은 93억 고객에 93조, 신용잔고는 28조. 네, 무엇을 사야 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죠. 어제는 반도체, CT가 하이닉스 목표가를 140만 원 올려버렸죠. 메모리 칩 부족 지속 전망, 통신, 배당 매력과 호실적 전망, 하나증권 업조 투자 매력 상향, 홍시경이 아마 올리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금융, 은행 주권주 동방 상승, 스테이블 코인 GDY 기대.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미래에셋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은 어제 투남매로 투심이 약화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지켜보면 아직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150, 뭐 코덱스 150, 타이거 150, 코덱스, 코스닥, 인버스는 사면 안 될 것 같고, 라이즈, 코스닥 150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150 이 인덱스를 좀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덱스 150 종목에 50 종목 그 상위 50권을 보면 알테오즈는 뭐 이제 곧 코스피로 날아가니까 사면 안 되고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 더 나은가? 뭐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 ABL 바이오는 얘가 이제 대장지에서 치고 올라오면 일이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네, ABL 바이오, 레인보 로보틱스도 사야 될 것 같고 삼천당, HLB, 리가캠, 펩트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지금 공매도를 많이 맞았는데 돈이 일이 들어오면서 사니까 환매수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리노공업 제가 어제 상하부 소고장 중에는 제일 좋아 보인다. 10만 원까지 보자. 리노공업 굉장히 강추하고 있죠. 파마 리서치는 그동안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케어젠, 클래시스, 오닉 IPS도 좋아 보이고 D&D 파바텍도 여전히 매수, 이오테크닉스 추천, 버로노이드 추천, 로보티즈, 매지온, 휴젤, 실리콘투 얘도 이제 뭐 실적도 좋은 것도 있지만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면서 돈이 몰리면서 살 수밖에 없죠. HPSP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뭐 펄어비스 같은 게임즈들도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J5, JYP 엔터, SM, 소울브레인, 올릭스도 좋아 보이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이 자체적인 매력보다는 돈이 여기에 들어오면 돈을 바스켓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핑 전략이다. 네, 토핑 전략이란 뭐냐? 네, 코스닥 150 ETF를 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종목을 넣는 거죠. 종목을 넣는 건데 코스닥 150 ETF를 약 50%를 사고 그다음에 종목을 3개 종목 정도를 50% 사서 이 장에 대비하는 종목. 뭐 코스닥이 워낙 좋다면 다 살 수 없으니까 그때 레버리지로 카바를 50%를 하고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반도체 하나, 뭐 제약바이오 하나, 뭐 기타 뭐 엔터라든지 뭐 이런 뭐 게임주 같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종목을 사서 3개에서 5개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서 이렇게 버티는 거. 그래서 코스닥 2000포인트까지 버티는 이 전략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저의 토핑 전략이죠.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전략 많이 씁니다.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코스닥 150, 네, 150 ETF는 사서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코스닥 150에 속한 종목 중에서 아까 말한 상위권에 있는 20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하나, 제약바이오 하나, 뭐 그다음에 엔터라든지 기타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토핑으로 올려놓으면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다. 이 전략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벌써 시간이 수요일이네요.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돈 복사 시절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 돈 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만 좀 빠지면 굉장히 서운하죠. 빨리빨리 포트폴리오 바꾸고 체인지를 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좀 나는 거 미련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돈 복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계좌에 많은 돈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